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불면증, 알코올의 병적 중독,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병력자가 강으로 투신하여 익사한 경우 수차례 자살 시도 및 자살 발언을 하였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 가단 52625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1년 3월 29일 여주시 돌산대교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2.7km 떨어진 여수시 경호동 가장동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망인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수년간 자살 충동과 연결되는 우울장애, 정동장애 등을 알았으며 자해 시도를 하였으며 가족 간의 낮은 유대감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이 취약한 상태에서 직장의 폐업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 충동을 이기기 어렵게 되는 바람에 돌산대교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망인은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대 초반에 우울증이 발병하여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 3주 간격으로 총 30회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불면증, 알코올의 병적 중독,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 망인의 시체에서 쿠에티아핀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술을 먹고 자해를 하였다, 자해를 자주 하게 된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했으며 사람이 죽고 싶을 때 바다에 빠져 죽으면 편안할 것 같다, 돌산대교에서 뛰어내리면 좋을까, 죽고 싶다, 힘들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망인이 주거지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가 죽고 싶다며 전화를 하거나 칼로 자해를 한 적이 있으며 망인이 실종된 당일인 2020년 12월 14일 19시경에도 지인인 N을 만나 전날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망인의 자해 및 자살 시도가 실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울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망인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2020년 11월 27일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요즘은 바쁘게 살다 보니 공허할 시간이 없다,
집 생각을 안 하게 되어서 기분도 양호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는데,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일인 2020년 12월 11일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일을 다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망인의 지인인 N은 망인이 최근 일자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아버지의 폭행 및 폭언, 엄마는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엄청 친했던 작은 언니도 연락을 끊었다, 큰언니가 성격이 가장 이상한데 가족들은 큰언니 편을 드는 것 같다, 가족들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망인은 가족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유대감이 취약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P는 망인에 대한 M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 여수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14년 5월 3일 망인은 사망 당시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F의 요청에 따른 의료자문에서 Q병원 소속 자문의는 망인에 대한 M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를 참조하여 망인은 정신병적 증상,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은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과 신장에서 플라크톤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규조류 검사는 위 음성의 가능성이 있고, 당시 망인의 시체가 고도로 부패하여 내부 연부조직 및 장기의 관찰이 어려웠으며, 익사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명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C와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 D, E, F의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쟁점나 피고 E의 별개 면책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심실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해, 자살 등에 이르게 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E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와 별도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우울장애,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사망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E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C, D, F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 E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